홈페이지에 다양한 위인들, 디자이너들, 교수님들 그 명언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하나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지식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와, 멋있네요.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그니까요. 글이지 않나. 네. 맞아요. 지식이 다가 아니잖아요. 많이 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지식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게 이제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다르죠. 그 지혜로움은 이제 경험과 여러 가지 그런 거로부터 나오는데,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의 지평을 넓혀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여준 거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몽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몽상가적인 그런 기질도 있고, 늘 자기 전에 약간 우주 영상을 제가 그렇게 보면서 자는데, 아인슈타인과 약간 교감을 해요? 교감되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르긴 한데 그림 감상할 때 저는 이제 느끼는 게 그림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그림 감상을 잘한 거랑 완전히 달라요. 이론적인 그 지식보다 자신만이 가진 감상법, 자신만이 느끼는 뭔가 창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신의 해석. 예, 자신의 해석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되게 많이 뭔지 한다고 알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게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오히려. 진짜. 이건 공부랑 상관없어요. 그림 감상 잘 못합니다. 더 크게 느끼고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디테일하게 보는 분도 있고 그게 느껴지네요. 이 명언을 이제 듣고 왜 상상이 중요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는 포용력. 네. 포용력. 그렇죠. 누군가의 아이디어와 누군가의 어떤 상상과 이런 것들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어떤 마음. 제 아내랑 결혼하고 제가 아내한테 좀 배웠던 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뭐 이렇게 우리가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약간 이걸 많이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귀여워 보이고 약간 사랑스러워 보여서 제가 따라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약간 너그러워지셨나요? 하면서 이게 처음엔 장난으로 이렇게 뭐 작은 이런 뭐 사소한 실수나 이런 거에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좀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포용력이 생긴 것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거죠. 잘 안 봐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가요? 그럴 수 없지 이런가요? 네, 그럴 수 없지. 용납이 안 되지. 그런가? 특히 디자이너들은 또 이거 어떻게 그치.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으니까. 자, 다음 르꼬르비지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분한테 고마워야 되나요? 왜요? 아파트 발명가 이분이 알고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네. 아파트 공항국. 필로티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공중부양하듯이 그 공식을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던 건축 기본 공식을 만든 분. 창의적 이제 표현도 기계다. 건축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기계다. 거주를 하기 위한 기계라고 표현한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이 좀 좁잖아요. 그렇죠. 네, 이 좁은 공간에 이제 사실 건축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주차. 네, 맞아요. 주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접근을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띄워놓으니까 1층에 이제 주차 그렇죠. 공간이 여기 주차장으로 생기고. 이제 만드는 용도. 네. 그러니까 사람이 1층에 살면 습도 때문에 건강하게 살기 힘드니까 그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 그러니까 그만큼 낙후된 환경이란 거죠. 그렇게 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인 거죠. 이런 환경 자체가. 근데 모던 건축이라는 게 이전에는 꾸미고 아름답고 뭔가 복잡하고 이런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전에 건축물들 보면 바로 그때 특히 베르사유 같은 거 이 사람은 그 장식성을 다 빼버린 거죠. 그게 모던 건축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살기 위한 필요한 것만 다 미적인 걸 뺐는데 오히려 이게 깔끔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미학이 된 거. 스티브 잡스도 있다 나오지만 제품도 공식이죠. 이런 게 산업혁명 뭐 하면서 그 모던이라는 게 모든 걸 포함하지만 근본이 다 달라졌어요. 모든 이 생활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인식 자체가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 건축에서는 이분이 완전히 혁명가였다는 거죠. 재밌는 게 이분 혹시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봤어요. 큐비즘 화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카소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카소의 큐비즘이 르꼬르비지의 건축 세계관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이랑 뭐 예술이랑 다른 게 아니라 맞아요. 다 연관이 있다는 게 네. 르꼬르비지의 요 회화 작품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모더니즘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렇고 모던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모던이 어떤 눈에 보여지는 이
이해학적인 어떤 형상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우리는 잘못하면 이게 스타일링만 그쵸. 그건 잘 착각해요. 아 모던한 디자인 좋아해요. 뭐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요 막- 아이폰처럼 근데 깔끔하고 이게 디자인이란 거에 대한 그 초반에 각광을 받았을 때 그 시점이 스타일이 먼저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스타일화시키는. 되게 디자인과 스타일러는 좀 그래도 구분을 져서 이제 하는데 찐 디자인이랑 네, 차도 왜 다르죠. 이게 차 디자인이긴 맞긴 하지만 저는 좀 스타일 쪽에 되게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즘엔 또 많이 바뀌었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그 제품 디자이너분이 자동차 디자이너를 좀 무시한 적이 있어요. 스타일리스트들. 맞아요. 이게 무슨 그런 경향도 디자인이야.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있잖아요. 회사에 소속되다 보면 그럼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실망하고 그 뒤로 디자인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만둔 좀 경우 많고. 우리나라도 개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뭔가의 그런 한편으로 답답한 게 한국의 디자이너 누구 이런 게 없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적으로 뛰는 사람이나 되게 좀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한국의 정말 디자인이 이런 적이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이 뭐 이렇게 굿 디자인이나 무슨 IF나 뭐 이런 거 적으면 다 로고가 삼성, LG 이렇게만 가잖아요. 그게 좀 더 뭐 아쉽더라고요. 이제는 좀 네. 그런 디자이너분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으면서도 아직 그게 안 되는 게 점점 좋은 때가 올 것 같아요. 와야죠. 왜냐면 이제 와야죠. 한류가 대세라서 이게 모든 영향을 다 미치거든요. 음. 지금은 대중 문화에만 좀 각광받지만 이게 순수 미술부터 디자인까지 다 영향을 미칠 거예요. 솔비님이신가? 솔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물론 제가 조금 안 좋은 얘기도 솔비님도 했지만 네. 이 조회수에 큰 영향을 주셔가지고 저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솔비님 듣는다면 방송 출연해 주셔서 스티브 잡스가 나왔습니다. 디자이너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이죠. 성격은 좀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분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삶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야기에 얽매여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중요하죠. 이분이 이제 죽다 살아나셨잖아요, 한번. 그래서 그 뒤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치. 대학교 연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스탠포드. 네. 누구보다도 그 삶의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그치. 그만큼 더 시간에 대해서 네. 중요하게 생각해요.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당신 하는 일이 뭐야? 근데 무섭잖아요. 어리버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눈앞에서 CEO가 와서 그치. 물어보는데 그래서 말 못했다 바로 잘라버렸잖아요. 진짜. 못됐어. 네, 어쨌든 멋있는 건 사실이고 디자인이 뭐 혁명을 일으켜왔죠. 물론 그 조나단 아이브라는 네. 뛰어난 수석 디자이너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거는 이 스티브 잡스니까 진정한 디자이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이 꿈꾸는 원래 진정한 디렉터 아닌가요? 정말 꼭 디자이너로서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 설계하고 이런 것만이 디자인 아니라는 걸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죠. 근데 이거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한국의 회사의 CEO 분들이 좀 많이 스스로가 잡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클라이언트 얘기가 이제 나와서 한 적인데 의뢰를 해가지고 협업이라는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이미 머릿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는 거야. 네. 그리고 표현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을 같이 불러와서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머릿속에는 이미 다 그게 형성이 그려져 있는데 예. 근데 왜 자신이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한 거죠? 답정너. 답정너. 이 잡스도 약간 답정너에 그게 있었잖아요. 여기 나는 확고하고 내가 확실히 이거는 정답이다라는 그 자체가 네. 잡스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시대도 그렇고 잘 흐름이 맞아가지고 지금 되게 클래스가 다른 거죠. 클래스가 다른데 네,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말이 정답에 생각하고 그걸 그런 붙인다는 되게 거죠.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되게 위험하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서부터의 그 협업이라는 관계가 아닌 나의 손과 하나의 발이라는 도구가 돼달라. 도구라는 그런 생각들로 많이 그러면 이제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디자인 입장에서 기분 좋은 상황 아니죠. 기분을 떠나서 K라도 많이 주면 K가 적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경우가 많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는 처음에 그걸 알았으면 이제 뭐 거절하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일을 하는 중간에 알게 됐다. 그럼 이제 일 열심히 해주고 블랙리스트로 그 포트폴리오에 올리지 않거나 네. 기억에 지운다. 그렇죠, 뭐 그럴 수 네. 있죠. 스승님이신 것 같아요. 정강화 교수님. 네. 네. 많은 걸 배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창업을 고민하면서 교수님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찾아가서 네. 뵙고 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래서 아 교수님 요즘에 네. 정중동 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이렇게 멈춰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중정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동중동을 바꿔서 동중정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생각나는 거니까 움직이면서 생각해라. 수면에 오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리의 위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떠 있지만 발은 엄청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이 이 밑을 더 이제 강조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현상을 일단 움직여라 라는 그렇죠. 거죠. 행동해라. 일단 움직이고 봐라. 그렇죠. 바로 창업하고 바로 움직이는 게 그때 이제 좀 더 이제 포커스가 됐던 바로 것 이제 같아요. 실행하셨군요. 이거 되게 좋아 보이네요. 왜냐면 훌륭한 교수님들 되게 많거든요. 학교에. 인원이 너무 많아요. 물리 신경 쓸 게 안 돼요. 네, 서바이벌이에요. 학생들끼리. 그래서 교수님과 이게 끈끈한 이런 인간적인 얘기를 할 그 겨를이 없었는데 이런 거 보면 교수님 부럽습니다.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교수님이 자존심이 허락 안 되죠. 아 그래요? 아 근데 나는 이게 군대 가기 전에는 엄청 윗분들 또는 뭐 그러니까 어르신들 때 부담감 없이 되게 친근하게 잘했었는데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이 위계 질서라는 게 딱 몸에 배가지고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위계 질서 딱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교수님들. 지금도 그래요? 아니 지금은 아예 끊겼죠. 아. 예. 근데 되게 고마운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 은사님 계시긴 한데 다른 학생들이 무섭다고 되게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분인데 저한테 되게 자신감을 주신 그런 분들은 계시거든요. 한번도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서는 되게 느껴요. 이제 내가 정말 꼰대가 됐구나. 나이를 떠나서 마인드 자체가 내가 꼰대가 됐구나라는 게 느낀 게 뭐냐면 어른들을 만나거나 밑에 분들을 만나거나 옛날에는 제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표현할 때 저라는 게 먼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단어 자체가 제가 아니면 저 아니면 이런 적이었는데 요즘에는 내가라는 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말이지 아니면 다 니은으로 시작한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느 순간 생각이 든 게 내가 이제는 이게 내가 올라갔다고 나 스스로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 단어를 쓰고 있구나라는 많이 올라가셨군요. 모르겠어요. 올라간 건지 이런 레벨이 되셨구나. 영광입니다. 이런 누추한 자리까지 오시고. 그게 되게 저에게 스스로에 대해 좀 조금 먹었어요. 근데 나는 반대로 본인 주홍 디자이너님 본인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더 강화돼서 스스로 나에 대한 존재 그런 게 인식이 더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면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도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낮아지고 를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매너 되게 좋으시고. 제가요? 네. 내가 못 봐서 그런가? 갑질하시나요? 회사에서는 뭐 깡패인가요? 혼자 다녀요. 혼자 다니고. 요즘 다 꼰대 이러잖아요. 그죠. 스스로 저도 꼰대에 대해서 엄청 자기 검열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꼰대라는 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좀 가두나? 꼰대 감옥에서 좀 탈출하고 싶은,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다르게 보면요. 예의도 지키고 윗사람 공경하고 너무 과하면 꼰대가 되는데 외국인들 봤을 때 한국인은 예의를 잘 지키네? 그리고 또 인사를 하네? 그걸 되게 새롭게 보고 나이스해 보인다. 최근에 이정재 씨가 토크쇼 나왔을 때 90도 인사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배어 있으니까 당연하지만 이게 어르신 숟가락 놔두고 물 따라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너무 최근에 꼰대 그래가지고 너무 안 좋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존경했던 빅터 파파넥 갑자기 생각나네요. 주영 디자이너님 이제 만나게 된 계기가 입사 면접 때 같이 뵈가지고 그때 인연이 돼서 친해진 거였잖아요. 어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면접 때 맞아. 존경하는 디자이너에서 빅터 파파닉이라고 얘기했죠. 그 누나랑 그 주영 디자이너님이 되게 인상적으로 봤나 봐요. 회사면 이런 마인드가 기본으로 깔려져 있지 않나. 면접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 말을 못했어요. 그랬나? 그거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환경에 대한 돈이 전부가 아니다. 디자인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잘하면 이 빅터 파판의 그 말씀대로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디자이너가 스타일링만 하지 않는데 진정한 디자이너는 여기까지 바라본다는 거죠. 휴머니즘. 그래서 결국엔 그 회사가 생명을 못 구했잖아요.
그러네요. 없어졌네요. 네. 훌륭한 디자인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예. 이 이야기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우리 모더니즘 이야기 했던 걸 다시 이제 떠올려 보면은 이게 형식이 아니라 약간 정신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모더니즘이 그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인간을 향하는 장식적인 거가 인간에 크게 막 이렇게 도움되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게 되고 필요한 것만. 네. 그런 옛날에 거잖아요. 그 얘기 생각나네요. 우리 한참 막 그린 디자인 너무 지겹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했어요. 주홍 디자이너님이 당연한 건데 원래 디자이너라면 이런 건 항상 기본을 깔고 환경 생각해야 되고 위험한 요소 제거해야 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무슨 하나의 트렌드처럼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기억이 나네요. 그게 제 기억력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내가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건 디자이너의 모든 분야, 패션 디자이너도 제품 디자이너도 자신의 제품이 대량 생산됐을 때 환경 파괴를 맞아요. 얼마나 할 것인가, 이 재료 때문에 얼마나 이제 수질 오염 시킬 건가, 내가 이쁘게 디자인함으로 인해서 트렌드를 뭐 주도하긴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옷이 쓰레기가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그때랑 비슷하게 정말 이겨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ESG도 엄청나게 뭐 회사에서 환경 생각해서 뭐 한다라고 되게 막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와서 거창하게 선포를 한다거나 막 아쉽죠. 환경을 생각해서 그린 디자인인 척 하는 기업이 있고 맞아요. 진짜 실행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마케팅으로만 이용하는 맞아. 기업도 있고 그걸 이제 최근에는 조금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분별력 있게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이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린 디자인, 뭐 인간을 위한 디자인, 뭐 환경을 위한 디자인, 뭐 이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딱 그거가 유행처럼 아까 말했듯이 뭐 트렌드하게 이제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 단어, 이거는 뭐 삶에 있어서건 경영에 있어서건 뭐 디자인에 있어서건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게 어떻게 보면은 딱 살아남는 것 같아요. 끝까지. 처음 내가 접했던 때가 2005년인가 학교에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단어를 그때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서스테이너빌리티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없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노력들은 많이 지금까지 해왔긴 했지만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디자인은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뭔가 아직 정의를 내린 건 아직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아이디어고 환경을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결국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디자이너는 그래 내 아이디어 아무것도 아닌 건가? 되게 무기력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결정권자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이런 거 선택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정치인들이요 디자인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 김씨처럼. 삥! 저는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무슨 땅이 적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아름다운 산들 그 미관을 빌딩들이 다 가려요. 맞아. 아파트 것들이. 디자인 마인드가 있는 결정권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유럽은 스카이라인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다 신경 써야 되는 게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마인드가 진짜 중요한데 그게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들이 정치에 좀 더 많이 진출을 하는 게 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뭐 꼭 디자인 이런 기능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 그렇죠. 맞아. 그 마인드를 배울 그렇죠. 이게 근데 띵킹. 되게 그분들은 디자인이라는 거 자체가 스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뭐 미적 그게 너무 좀 박혀 있다 보니까 디자인은요 정규 교육에 넣어야 돼요. 그거 미적인 가르쳐준 거 아니라 맞아, 이 디자인 마인드. 그렇지. 맞아. 코딩처럼 그거를 코딩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넣어야 돼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죠.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의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빅터 파파닉이 디자인한 게 대표작이 이거죠. 라디오. 발리섬에서 60년도에 화산 폭발 피해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단지 요 정보를 미리 얻지 못해서 그 일기예보라든지 그 경고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면 되는데 그것조차 없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빅터 파파닉이 연소 가능한 온물이랑 파라핀 왁스를 그 에너지 동력원으로 쓴 아주 값싼 깡통 라디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이 오른쪽이 원주민들이 그러네. 기호에 맞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이 가능성도 이제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아 디자인이 무조건 이쁘게 꾸미는 건가? 그게 아니지. 이게 아니란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분의 작품이나 이런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부끄러우네. 그러니까 진정한 맞아. 그린 디자인의 시초가 이분이죠. 그러니까 사상가였고 이분은 운동가였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면 죄책감 느껴야 된다. 왜냐면 환경 파괴하고 있으니까 이미 디자이너인 순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럼 최소한 그 자신의 재능을 세상을 살리는 환경을 살리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지.